여러분 요즘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차트 열었다가 바로 닫는 분 많으시죠? 오를 땐 내가 천재 같고 빠질 땐 내가 바보 같고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갈아놓고 있구나. 근데 더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누르신 이유 수익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멋있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싶어서입니다. 월급은 느리고 물가는 빠르고 집값은 더 빠르고 내 통장만 제일 느린 느낌. 그래서 레버리지를 찾고 QLD, TQQQ를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QLD, TQQQ는 도구입니다. 엄청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데 강력한 도구일수록 사용법을 모르면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즉, 이걸 산다는 건 단순히 미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변동성까지 3개 끌어안겠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원한 게 그거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길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올라갈 때만 2배, 3배가 아닙니다. 빠질 때도 2배, 3배입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로 승부가 갈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QLD, TQQQ에서 대부분 망하는 이유는 상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악랄해서도 아닙니다. 본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하고 바닥을 기다리고 꼭대기를 상상하고 뉴스에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팝니다. 그리고 그걸 2번만 반복하면 계좌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익숙하시죠? 조용히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고 그때 뉴스가 쏟아지고 사람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그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보고 나는 늦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계좌는 투자 계좌가 아니라 후회 계좌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장면도 익숙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지지부진합니다. 사람들이 지칩니다. 나도 지칩니다. 뉴스를 보니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아는 사람도 당하느냐? 사람은 바닥에서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는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똑똑한 사람보다 규칙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옆으로 가도 손해라면서요. 횡보장 길면 녹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에 맞추려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QLD, TQQQ는 맞추면 대박이고 틀리면 쪽박인 게임이 아닙니다. 원래 설계 의도는 길게 우상향하는 지수의 흐름을 더 강하게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그 전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3가지만 잡겠습니다. 리듬, 분할, 비중. 이 3개가 없으면 QLD, TQQQ는 여러분을 끝까지 흔듭니다. 이 3개가 있으면 QLD, TQQQ는 여러분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바꿔줍니다. 먼저 리듬입니다. 매수는 기분으로 하면 끝납니다. 매수는 달력으로 해야 합니다. 월급날이든 매주 같은 요일이든 매달 같은 날짜든 내가 정한 리듬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매일 얼굴을 바꾸는데 내 손은 그 얼굴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더 기다리고 싶고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 본능을 이기려면 인간을 설계해서 빼야 합니다. 리듬이 그 역할을 합니다. 리듬이 있으면 비싸게 사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리듬이 있으면 무서워서 못 사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리듬이 있으면 내가 천재인 척하는 순간에도 자동으로 눌러줍니다. 다음은 분할입니다. 분할은 그냥 쪼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나눠서 사는 겁니다. 평소에는 기본 매수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 급락이 오면 더 추가 매수. 이렇게 설계해두면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바닥을 맞힐 필요 없습니다. 뉴스를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차트를 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내가 미리 정한 규칙대로만 행동합니다. 이게 무섭게 강력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행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살아남으면 복리가 붙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복리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처음부터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수익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계좌가 30%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고 어떤 분은 10%만 빠져도 심장이 떨어집니다. 정답은 상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QLD와 TQQQ의 차이를 여기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QLD는 2배라서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TQQQ는 3배라서 흔들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QLD가 주력이어야 하고 어떤 분에게는 TQQQ가 주력이어도 됩니다. 다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가? 내가 폭락에서도 규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비중을 낮추셔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수익보다 먼저 멘탈이 꺾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QLD 중심으로 깔고 TQQQ는 소량만 얻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가 7, TQQQ가 3 이런 식입니다. 반대로 나는 변동성에 강하고 긴 시간 버틸 준비가 됐다. 그러면 QLD 5, TQQQ 5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TQQQ 비중이 더 높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현금성 여유, 분할 규칙,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을 줄이는 습관. 이게 없으면 언젠가 한번 크게 토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을 미리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은 사실 시장 질문이 아닙니다. 본인 질문입니다. 내가 한 번에 들어갈 건가? 리듬으로 들어갈 건가? 한 번에 들어가면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리듬으로 들어가면 타이밍이 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리듬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규칙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시간이 평균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 TQQQ는 장기 보유하면 무조건 좋나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투자에서 금지어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 큰 하락을 견딜 수 있다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전략은 단순해집니다. 계속 모으고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줄이고 큰 조정에서는 다시 늘리고 이 흐름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팔아야 할 때도 규칙으로 파는 겁니다. 감정으로 팔면 결국 다시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흔들립니다. 수익이 나면 더 넣고 싶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QLD, TQQQ에서 계좌가 진짜로 망가지는 순간은 하락장에서가 아니라 상승장에서 자만할 때입니다. 수익이 크게 나면 규칙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규칙은 다음 조정에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수록 오히려 비중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게 전부 매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중이 목표보다 커졌다면 원래 목표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거라면 다음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은 공포가 아니라 여유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조정은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조정은 재앙이 됩니다. 같은 하락인데도 계좌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레버리지에서 고생했다면 아마 이런 패턴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소액 괜찮습니다. 오릅니다. 자신감 생깁니다. 비중 키웁니다. 조정 옵니다. 평단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원래는 계획대로 추가 매수해야 하는데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뉴스 보고 겁먹습니다. 추가 매수 못합니다. 조정이 더 깊어지면 손이 나갑니다. 손절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옵니다. 그 반등을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간 가격이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규칙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QLD, TQQQ로 진짜 장기 투자를 하려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종이를 써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얼마를 살지, 내가 어떤 구간에서 추가 매수할지, 내가 어떤 구간에서 비중을 줄일지 이걸 미리 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하락장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읽는 종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손이 떨릴 때 그 종이가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QLD, TQQQ는 계좌가 커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질수록 작은 변동에도 체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10만원 흔들리면 웃고 넘기는데 나중에는 100만원 흔들리면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커지기 전에
작은 금액으로 규칙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전에 습관을 버셔야 합니다. 습관이 없으면 큰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좌가 흔들립니다. 또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QLD, TQQQ는 무조건 장기 적립하면 된다. 그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몰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방치입니다. 장기 투자는 방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건 하루 종일 차트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라는 건 정해진 리듬으로 들어가고 정해진 비중으로 유지하고 과열과 공포에서 규칙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관리가 들어가면 레버리지가 도구가 됩니다. 관리가 없으면 레버리지가 도박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QLD, TQQQ는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을 것, 여러분이 나를 이길 것, 이게 전부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면 매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은 감정을 부르고 감정은 손을 부르고 손은 실수를 부릅니다. 나를 이기면 리듬이 생기고 분할이 생기고 비중이 생기고 결국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싸는 게임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붙잡으셔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를 때 흥분해서 더 넣기보다 리듬대로 가게 됩니다. 내릴 때 겁먹어서 멈추기보다 분할 규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자만하기보다 비중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속으로만 하는 질문을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만약 큰 폭락이 오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답이 있습니다. 큰 폭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큰 폭락이 와도 실행할 수 있는 분할이어야 합니다. 큰 폭락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폭락을 피하는 건 예측이 필요하지만 폭락을 견디는 건 설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인생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QLD, TQQQ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리듬입니다. 분할입니다. 비중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차트 보기 전에 내 리듬을 먼저 확인합니다. 뉴스 보기 전에 내 분할 규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익률 보기 전에 내 비중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가면 QLD, TQQQ가 여러분의 멘탈을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계좌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상위권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도망가거든요. 하지만 돈은 결국 듣기 싫은 진실을 붙잡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함께 운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 그리고 그 구간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비중을 줄이고 늘릴지 실전용 문장으로 더 촘촘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